네, 이 정부가 올해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 선발 인원을 3천 명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이 꿈 사다리 장학금은 복권 기금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먼저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꿈 사다리 장학금은 복권 기금을 활용해서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한 뒤에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 사업입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이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우리 사회의 이제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려는 미래 인재 투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재원을 이 복권 기금으로 마련한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복권 기금은 이 복권 수익금 가운데 30%를 기존 복권을 발행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70%를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이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 또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복지 사업, 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 또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 사업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 꿈 사다리 장학금 역시 이 소외계층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시행을 해온 이 꿈 사다리 장학금 선발 인원을 올해부터는 대폭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네, 이 말씀처럼 2025년부터 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선발 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요. 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매월 15만 원에서 45만 원의 학업 장려금과 또 진로 진학 상담, 또 마음 건강 진단 등을 지원하는 2025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 꿈 사다리 장학금 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꿈사다리 장학금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모두 13,000명의 학생을 지원해 왔는데 2024년부터는 이 꿈 장학금과 다문화 장학금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선발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000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서 지원하기로 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 장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원도 늘어나게 되는데 꿈 장학금은 2,700명, 또 다문화 장학금은 300명, 이렇게 모두 3,000명으로 확대 선발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생활이 어려워서 또 일정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일반 민간 장학 사업처럼 공부 잘하고 또 봉사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이 국가 사업으로서 이 비판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별도로 SOS 장학금 사업을 실시하는데 1,000명은 중증 질병, 실직, 화재 등 긴급 고난 사유 해당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을 때 이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SOS 장학금은 긴급 위기 상황만 충족되면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월 30만 원,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고 하고요.
따라서 2025년 전체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모두 4천 명이 되는 거죠. 네. 이 꿈 사다리 장학금은 대학까지 연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까지 해마다 이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이 초등학생 때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됐고 또 한 번 받으면 대학생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는데 이 한 번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장학 루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 복권 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의 최대 장점은 이 저소득층 가정의 초, 중, 고등학생을 조기 발굴해서 또 이 대학까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장학 프로그램이라는 점인데 어떤 경우에 선발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장학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또 차상위 계층처럼 저소득층 가정 가운데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이고 또 성장 가능성과 학습 의지가 확인된 경우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넘어서 과학이나 예술, 체육처럼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일 때 학교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이 장학금은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이 뭐 초, 중, 고, 대학생까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모든 학생이 똑같은 금액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는 건가요? 장학금은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누어서 금액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 초등학생은 15만 원, 중학생은 25만 원, 고등학생은 35만 원, 대학생은 45만 원을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꿈사다리 장학금은 현금이 아니라 카드 적립금, 일종의 이제 포인트죠. 이 카드 적립금으로 지급되는데 학생들은 학업이나 진로 탐색 등 이 각자의 계획에 맞게 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아무리 재능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이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재능은 이 사회성과 자기 개발 역량이 어우러질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는데요. 장학생은 현금성 장학금과 함께 자신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멘토링과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업은 물론 이 사회성과 자기개발 역량까지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이 다양한 멘토링과 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이 복금 성장 멘토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멘토링은 학기별 2회 이상 교사 1대1 멘토링을 제공하고요. 또 복금 나눔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선배 장학생과의 멘토링과 또 캠퍼스 탐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진로 역량 개발 컨설팅은 진로, 진학, 창업처럼 이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상시 상담과 마음 건강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삶의 지혜를 배우고 또 나눔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복권 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은 뭐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합니까? 꿈사다리 장학금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이 신청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정보나 또 소속 학교의 안내사항을 참고해서 생활기록부와 학급 계획서 등 이 장학금 신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꿈 사다리 장학금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0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가족이나 이웃이 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 소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신청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 제출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일단은 학교 추천 후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담임교사와 상의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제출 서류는 신청인 또 보호자 개인정보 동의서 또 나의 꿈 도전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추천서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SOS 장학금은 긴급 사유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학생들이 아까 나의 꿈 도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작성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학업 의지, 또 성장 가능성, 이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류라는 걸 고려했을 때 스펙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자신의 꿈과 열정, 또 장학금이 왜 필요한지를 진솔하게 담으면 좋습니다. 이른바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상투적인 글보다는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쓰고 또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장학금이 얼마나 간절한지 호소하는 방식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서류 심사 통과 후에는 이 심층 면접이 진행될 수 있는데 제출한 서류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게 좀 많아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이 최종 선발은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4월 30일까지 서류 접수를 완료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이 서류 심사, 또 신층 평가, 장학생 선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는 6월에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네. 이 그럼 많은 학생들이 이 꿈사다리 장학금을 신청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성적 기준이 반영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적 기준뿐만 아니라 출결 기준, 또 봉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하는데요. 성적 기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반영하지 않고요. 중학교 2학년 이상은 C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평균 한 70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출결 기준은 중학교 2학년 이상은 미인정 결석이 10일 미만, 초등학생은 9일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요. 봉사 기준은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은 적용하지 않고 중학교 2학년 이상은 연 10시간 이상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만약에 이 재능이나 또 성적이 뛰어나서 이미 뭐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꿈사다리 장학금은 이 교내 장학금이나 근로 장학금처럼 이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처럼 장학금 성격이 유사하다면 일부 제한받을 수 있는데요. 이 꿈사다리 장학금은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발전 가능성을 보이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으니까 꼭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잘 표현해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된다고 하면 이 대학교까지 또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형편이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또 본인이 원하는 꿈 반드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